요즘에 배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이미 측만증으로 휘어진 거는요, 똑바로 이렇게 교정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북연세병원의 최일헌입니다.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시간으로 그 척추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측만증에 관한 얘기인데요. 측만증은 여러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운동을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그 한의원 가셔도 그렇고 아니면 뭐 도수치료 같은 거 받을 때도 그렇고 골반이 틀어졌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. 그런데 골반이 틀어질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이 골반은 성장이 끝나면 더 이상 얘는 움직여지지 않아요. 무슨 얘기냐면 얘는 부러지기 전에는 틀어지지 않습니다. 골반 골절 같은 게 있지 않는 한은 얘가 새삼스럽게 틀어지진 않고요. 이게 틀어졌다고 표현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허리가 휘었기 때문에 허리가 휜 걸 우리 몸의 보상작용으로 휜 걸 제대로 맞추다 보면 골반이 이렇게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첫 번째고, 그렇게 되면 골반 높이가 양쪽의 높이가 다르고 근육의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틀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르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0.5cm까지는 노멀 레인지, 정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끔씩 이게 1cm 이상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옛날에는 뭐 소아마비 같은 게 있었고 저기 사고가 나가지고 골절이나 뭐 이런 걸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다리 길이가 다르신 분들은 이 골반이 높이가 다르면서 이게 진짜 틀어지게 돼요.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. 보통 재환자분들이 골반이 틀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엑스레이를 확인을 해보면 골반이 틀어진 경우는 잘 없어요. 특히나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서 골반이 틀어졌어요. 그러지 않아요. 그거는 골반이 틀어진 게 아니고 허리가 휜 겁니다.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에서 여기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이 이 신경을 딱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게 통증을 팍 일으키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려주게 됩니다. 그러면은 아픈 쪽의 반대쪽으로 몸을 이렇게 기울이고 걷게 돼요. 기울이면은 이게 꼭 허리가 휜 것 같죠. 그걸 보고 이제 측만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. 사실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측만증에 대한 치료는 필요 없어요. 무슨 얘기냐면 통증만 없어지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측만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,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측만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그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아는 청소년기에 성장을 하면서 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척추 자체가 이렇게 휘어지는데요. 이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아까 말한 통증을 일어나는 측만증하고는 엑스레이에서 명백하게 구별이 됩니다.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이게 뼈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휘기 때문에 이건 엑스레이에서 척추 전문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엑스레이예요. 그런데 이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그렇게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유병률이 한 3% 왔다 갔다 합니다. 보통은 요즘에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그 학교에서 학교 검진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전문의 검진을 받아보라고 그래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, 대부분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경우가 더 많기는 많아요. 그래가지고 보통 한 10도가 넘어가면은 척추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한 25도까지는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성장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더 이상 휘는 게 막아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, 성장기가 너무 급격한 성장기라면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으면서 이 뼈가 얼마 정도 각도가 휘는지만 측정해 가면서 잘 관찰하면 될 문제고, 이게 한 20도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은 병원에 와서 이제 진료를 보게 되죠. 그러니까 이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생기면은 전문의 선생님하고 이 치료 계획에 대해서 특히 척추 의사하고 면밀하게 상의를 해봐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보조기를 차는 시기를 놓치면 또 일이 점점 더 커지고 뭐 진짜로 나중에 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런 측만증, 특히 이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면은
부모님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요즘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이 휘어진 거, 이미 측만증으로 휘어진 거는요,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 뼈가 똑바로 서질 않아요. 똑바로 이렇게 교정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. 보조기를 차는 것도 더 심하게 되는 걸 막을 뿐이지 이거를 똑바로 펴는 건 없어요. 무슨 얘기냐면, 거꾸로 얘기하면 교정치료라든지 도수치료, 여러 가지 보조기 이런 것들은 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. 이게 진짜 여러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준다고 하고 이런 거를 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, 지금 현재 의학적 논문으로 나온 걸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돼 있어요. 이게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각도에 변화가 있다면은 그거는 원래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측만증은 아침에 찍은 거하고 저녁에 찍은 거하고 엑스레이 각도가 달라요.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는 차이가 나고, 또 재는 사람에 따라서도 찍는 각도에 따라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의 오차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에 착시 현상을 이용하는 곳들도 있는데, 이런 거를 너무 믿지는 말고 이 허리를 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, 다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좌우 밸런스가 망가져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허리가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이 좌우수 밸런싱을 맞춰주는 운동, 예를 들면은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가볍게 뛰는 조깅, 뭐 필라테스, 요가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. 좋은데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힘들기는 할 거예요. 이 휘어 있으면은 근육이 움직이는 효율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피로하고 쉽게 그 운동량이 떨어지고 그러는데, 그래도 꾸준히 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